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이제 엔드타임 포커스 14강에서는 이제 중동 지역 무장 세력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중동 지역 무장 세력들이 하나의 이제 그 마지막 때에 맞이해서 또 어떠한 이제 좀 모습을 띨지 그런 것은 아직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의 또 하나의 세력으로서 이제 이들 세력이 이제 어떤 집권 세력으로서도 이제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 이제 이러한 무장 세력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 내 이제 그 무장 세력의 성격을 이렇게 보자면은 이제 아랍 민족주의에 기반해서 이제 요 무장 세력이 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아랍 민족이 이제 어때요? 요 7세기부터 이제 11세기, 12세기까지는 어떤 아랍 민족의 어떤 전성기였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그 몽골 세력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아랍 세력 바그다드가 함락되고 아바스 왕조가 망하고 하면서 또 뒤에 또 이제 십자군 세력이 들어오고 또 나중에 서구 열강 세력이 들어오면서 아랍 민족주의의 어떤 이렇게 7세기에서 이렇게 12세기경까지 이렇게 빛났던 이러한 어떤 자신들의 영광, 아랍 민족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그러한 무장 세력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슬람 원리주의에 기반한 성격이 강한 그러한 무장 세력이다. 그리고 또한 요 원리주의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 이슬람 분파주의에 기반한 그러한 성격이 있다. 크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들이 이제 무장 세력들이 보통 다른 지역권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환영을 받지 못한다. 쉽게 말해서 이제 게릴라 세력 아니에요. 게릴라 세력이기 때문에 게릴라 세력은 이제 원래 이제 그 민중이라든가 민간 세력을 이렇게 약탈하고 살생을 하면서 이렇게 그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원래는 이런 세력들은. 그런데 이제 상당히 중동 내 무장 세력들은 탄탄한 지지층을 기반으로 해서 형성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는 이슬람의 신앙에 기초한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같은 민족의 어떤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외에도 이 이제 중동 내 무장 세력들이 이제 테러 관련해서 이제 무조건 그 테러리스트를 이제 그 소모하는 소모품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그 뒤에 가족들에게도 그렇죠? 유가족에게도 이제 각종 도움과 배려를 주고 어떤 혜택을 준다. 어떤 자금적으로도 이렇게 지원하고 또 영웅으로 이렇게 어떤 배려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그 지지층을 이렇게 넓혀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무장 세력들이 이제 부와 권력의 배분의 이제 불균형에서 이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 중동 지역이 이렇게 부와 권력의 이제 배분배가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에너지 석유 이제 하고 이제 이러한 많이 이제 자원을 가진 그 지역인데 이것에 이제 쓰임이라든가 혜택이 일부 세력에게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감에서 이제 무장 세력들은 더욱더 이렇게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들은 이제 만악의 근원을 이제 서구 사회와 이에 결탁한 아랍 왕정들로 이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지역에 지구에 있는 다른 지역에 무장 세력과는 조금 성격이 이제 합법적 좀 조직화를 추진을 한다. 합법적 조직의 그 조직화. 그러니까 요거는 저기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폭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이제 이 깡패 집단이 예전에는 이제 불법 조직이었는데 하나의 이제 사업체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여기 뭐 이렇게 하나의
그 합법적인 조직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사실상 조폭 활동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합법적 조직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당화도 추진하고 있고 각종 이제 사회 단체 중에서 여러 가지 합법적인 부분을 획득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가 건설까지도 IS처럼 국가 건설까지도 추진하는 상당히 이렇게 무장 세력이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 무장 세력에 대한 성격이 다 거의 모든 나라가 다 테러 지정국으로 이렇게 지정한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 테러 지정국은 이제 주로 이제 미국이라든가 영국, 캐나다, 호주를 비롯해서 약간 서구 사회에서 주로 테러 지정을 이렇게 했고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뭐 이런 뭐 북한은 당연하겠죠. 이런 나라들 여러 이제 나라들은 이제 테러를 이렇게 테러 지정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색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러시아, 중국이 상당히 이러한 세력들에 대해서 우호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력들은 러시아, 중국이라든가 이런 세력들은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그러니까 중동 무장 세력들이 서구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제 유럽이라든가 이러한 나라들을 이렇게 어떤 파괴하는데 하나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어떤 면에서는 자금도 좀 지원을 하면서 이런 이러한 서구주의 이런 저기를 견제하는 그러한 어떤 역할로 무장 세력을 바라보고 있는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동 내 이제 테러 세력은 크게 이제 그 독자적인 이제 그 테러 세력하고 테러 무장 단체하고 그 다음에 이란의 대리 세력으로서의 어떤 무장 단체가 이렇게 크게 나눠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서구, 이스라엘 특히 반서구 중에서도 반미국이죠. 여기에 입장에 이제 서다 보니까 어떤 핵심 나라로 서다 보니까 여러 이제 그 무장 세력들이 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자금이나 무기라든가 지원을 받는 대리 세력화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또 그 단체들도 있고 그렇죠. 특히 이제 헤즈볼라는 이제 레바논의 무장 단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헤즈볼라도 대표적인 이란의 대리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레바논에서 이제 어떤 기반한 이제 무장 세력인데 요 종교 세력이면서도 이슬람 또 사회 단체적 성격을 또 가지고 있고 또 정당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또 테러 단체적 성격도 있고 아주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제 그러니까 아주 리드하는 정당의 어떤 주요 정당으로서의 그러한 모습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힘이 없을 때는 연정을 통해서 합법적 권력에 접근했다. 그러나 이 연정 중에서도 이제는 지금 주도하는 주요 세력의 정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뜻은 이제 헤즈볼라라는 뜻이 신의 정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1982년 이제 레바논 이제 내전 가운데 이제 출범을 했고 설립자는 아바스 알 무사이라는 그러한 인물이 이렇게 그 설립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992년에 이제 최고 지도자로 하산 나스랄라가 이제 지금은 리드를 이제 지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헤즈볼라는 자신들의 무장 전사가 이제 보통은 이제 5만, 6만으로 이렇게 추정됐었는데 서구 사회에서는 이제 추정했었는데 무장 전사가 10만 명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주요 정당적 성격이 지금 많이 강해서 자체 방송사로도 이제 위성 방송인 알마나와 라디오 방송인 알 누르 등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세력과도 연정을 이렇게 한다. 요 레바논에서는 이제 특이하게 이제 기독교 세력이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들어 이제 상태인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연정을 위해서 이런 세력과도 연정을 하고, 또 이제 원리주의자들이 아닌 이 헤즈볼라는 아랍 민족주의에 더 기반한 성격이 또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이렇게 다른 IS라든가 뭐 다른 세력들처럼 뭐 강한 원리주의라기보다는 아랍 민족주의에 기반해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른 무장단체보다는 상당히 이제 포용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란의 지원하에 있는 사실상 대리 세력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란 시아파와 또그 시리아도 시아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이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마스 세력은 이제 저기죠. 저 팔레스타인 이제 가자지구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주로 활동하는 이제 그 무장 단체다. 그러니까 이슬람 저항 운동이라고 하는 뜻을 하마스라는 뜻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2차 안티파다에서도 어느 정도 세력은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는 2005년도에 가자지구에서 이제 이스라엘 당국이 이제 정착촌의 주민들과 함께 갑자기 이제 철수하게 되면서 힘의 공백이 생기고 여기에서 조직이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스마엘 하니에가 이끌고 있다.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로서 이제 가자 지구,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보면은 여기 이제 요르단 서한 지구에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기구가 있고, 또 여기에 요 아래에 여기 이집트 이쪽에 가까이 있는 곳에 가자 지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가자 지구, 그러니까 특히 하마스는 요 가자 지구의 어떤 사실상 지배 세력으로, 정당적 성격을 가진 지배 세력으로 이제 위치하고 있다. 여기 서한 지구는 이제 팔레스타인 그 지배 정당 파타라고 하나요? 파타라고 하죠. 그래서 요 파타가 이제 여기를 지배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점점점 요 하마스 세력이 이쪽 서한 지구에서도 점점 세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서한 지구는 파타 정당이 이제 장악하고 있다. 하마스는 이제 2006년 1월 25일 총선거에서 132석 중에서 74석을 이제 획득하는 대승을 거두기도 했다. 그래서 여기 이러한 지역에서 대승을 거두기도 했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죠. 그래서 이제 반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민족주의 이슬람 원리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그 지도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단의 이제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집트의 이슬람 형제단의 힘이 약해지면서 지금은 이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 세력이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이란이 이처럼 이렇게 레바논에 있어서도 이렇게 헤즈볼라를 통한 대리 세력을 통해 이렇게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 또 테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여기 팔레스타인 하마스도 하나의 대리 세력화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대략 3만에서 5만 명의 군세로 파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티 반군은 이제 예멘의 이슬람 무장 단체다. 그리고 2004년도 후세인 바드레딘 알 후디가 이제 후티 반군을 이제 조직해서 이제 그 정부군과 싸우고 있다. 근데 지금 상당히 이제 세력이 커서 사실상 아덴을 중심으로 한 예덴 정부와 사나를 중심으로 한 후티 정부로 사실상 분단 상태에 있다. 예멘은. 근데 이제 후티 정부는 이제 이란만 인정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란의 대리 세력으로 지금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자금과 무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군사적 지원을 통해서 이제 이란의 어떤 명령을 받아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시아파 중심으로 한 이란 세력과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첨예하게 지금까지 대결하는 상황에서 이란의 대리 세력으로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 정유 시설 같은 거를 이렇게 폭파한다든지 하는 테러 행위들을 우리가 지상에서
신문지상에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티 반군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의 대대 세력이라기보다는 이건 시아파잖아요. 이제 순니파의 무장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알카이다는 이제 1988년부터 활동했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이제 오사바빈 이 이름도 유명한 오사바빈 라덴이 이제 이끌었다 창시를 했다. 그러니까 요 오사바빈 라덴은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 러시아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이제 그, 그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전쟁도 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이러한 알카이다를 이제 만든 거죠. 뒤에 만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CIA라든가 이런 미국의 어떤 이런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그 조직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아이러니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이제 알카이다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극단적인 어떤 이슬람 이제 무장단체가 나왔다는 거하고 이제 국제적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다. 그러니까 이슬람 원리주의 인터내셔널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이라든가 한 나라에 기반한 게 아니라 그 국제적 이슬람 무장단체를 조직하려고 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등 반서방 그리고 반유대주의를 표방했다. 근데 이제 단순히 반유대주의라 표방은 했지만 그 중 더 이제 활동 범위는 커서 반서방 미국을 이제 타격하고자 했다. 왜냐면은 미국과 서방이 어떤 아랍 중동 지역의 왕정과 결탁을 해서 이슬람의 어떤 그 확장과 그 어떤 본 의도를 막고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1년에 이제 9.11 사태를 일으킨 것으로 상당히 이제 유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총 2만에서 3만 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 근데 상당히 이제 빈 라덴이 이제 뭐 이렇게 사망하면서 뭐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여러 가지 또 이설이 있죠. 또 음모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빈 라덴이 이제 사라지면서 많이 그 위세는 많이 축소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슬람 국가 IS라고 하는 세력이 이제 이러한 알카이다 세력을 많이 흡수하면서 성장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국가는 굉장히 그 잔인성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겠다라고 이렇게 표방을 했다. 뭐냐면은 여기 요 지역 요 지역을 그러니까 여기 터키 여기 이제 여기 이스라엘 여기 시리아 여기 이라크 있잖아요. 근데 이 지역을 이제 레반트 지역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지중해 접한 이 면을 이제 레반트 지역이라고 한다. 특히 그래서 이제 요 레반트 지역과 시리아, 이라크를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걸 표방을 했다. 2003년부터 활동을 했고 이제 지도자는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였는데 이제 자신이 이제 칼리프라고 주장을 했다. 그러나 2019년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었다. 근데 이제 요 알 바그다디에 대해서 보면은 상당히 엘리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에 이제 참여하는 저번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사람들은 상당히 이슬람 이제 종말론에 경도된 세력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굉장히 학력들이 높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요 알 바그다디만 해도 이제 20살에 20살이었던 1991년 바그다디는 바그다드 대학교에 샤리아 단과대학에 입학했고 사담 대학교로 진학해 이슬람 경전을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재학 중 모스크에서 쿠란을 가르쳐 셰이크 즉 선사 법사라고 하죠. 이슬람 법사 이브라임으로 불렸다. 이렇게 보도된 것처럼 상당히 이렇게 박사 학위를 가진 엘리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 근본주의 활동을 하고 국제 이슬람 인터내셔널을 이제 알카이다에 이어서 이슬람 인터내셔널을 추구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키 그 백과에 보면은 이제 주로 이라크, 시리아 일대를 중심 거점으로 삼아 활동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또 추종 세력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예멘, 이집트, 팔레스타인, 나이지리아, 하람, 그다음 모잠비크, 그다음에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니제르, 러시아, 소말리아, 필리핀, 프랑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벨기에, 이란, 터키 등에서 IS와 그 연계 테러 단체들이 테러 활동과 공격을 하고 있다. 상당히 외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직접 그 IS에 드는 경우도 있고 각종 단체들이 이제 여기 칼리프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제 각종 단체들, 여러 가지 나라들의 이슬람 단체들이 여기 이제 IS에 복속해 들어와서 연대 활동을 많이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러, 납치, 강간, 참수 등 끔찍한 만행을 이렇게 저지른 것으로 상당히 유명하다. 그리고 현재 리더는 이라크 출신인 율법학자 마울리 살비가로 이제 추정이 된다. 현재 리더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살비가 지금 리더로 추정이 되는데 이라크 이제 모술 대학을 나와서 샤리아법, 그래서 아까 얘기한 바그다디나 이제 사비나 다 이라크 출신인 점이 저기 하다 이렇게 독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샤리아법, 이슬람 율법으로 학위를 딴 이슬람 학자로 2004년에 미국의 포로로 잡혀서 이라크 남부 캠프 북한 감옥에 억류되어서 거기서 아까 그 창시자인 그 IS 창시자인 바그다디와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그 또 배웠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후계자로 이제 추대가 된 것으로 이제 가디언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가 워낙 이제 무장단체고 테러단체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도 그 누가 자기가 이렇게 드러난 게 아니라 상당히 이렇게 그 내부적으로 굉장히 신비에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탈레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탈레반은 학생들이라는 뜻의 아프가니스탄 테러 단체다. 그러니까 순리파다 여기도. 그래서 이제 탈레반의 사상적 기원은 인도 출신의 이슬람 근본주의 신학자 아불 알라 마우두디의 신학에서 출발했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요 마우디는 이제 만학의 근원은 이제 서구주의다. 그리고 이슬람으로만 완전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그의 사상은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차 탈레반 집권기, 이거는 이제 미국이 2003년도에 그 아프간을 쳐들어가서 이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켰잖아요. 그 전에 정권을 탈레반 일기로 부른다. 그래서 가혹한 원리주의 이슬람 정책을 펴서 여자들에게는 이제 히잡을 착용하게 하고 축구 등 이렇게 스포츠를 극혐을 한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와 이제 많이 닮았냐면 예전에 우리 유교 사회에 어떤 이렇게 그 장옷을 우리가 여자들 이렇게 입었다던가 여러 가지 움직이는 거 스포츠를 전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러한 어떤 한국 사회랑 상당히 좀 이렇게 연상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조선 사회나 유교 그 탈레반이라는 어떤 우스갯소리도 좀 하고 이런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슬람 원리주의에 입각해서 이 여자를 그렇게 보고 사회에서 이렇게 육체적인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이 드러나는 활동을 상당히 극혐하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 8월에 미군 그러니까 2021년 8월에 미군이 이렇게 갑작스레 철군을 해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재집권하게 되었다. 탈레반이. 그래서 최고 지도자는 지금 뭐 이렇게 지금 3대째 그로서 이제
아이바툴라 아훈드자다라고 하는 인물인데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3대 어떤 지도자로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유대와 기독교 탄압의 핵심 세력들, 그러니까 이슬람이 이제 그 사실은 대다수는 온건 이슬람입니다. 온건 이슬람인데 온건 이슬람이었고 역사적으로도 온건 이슬람이 그 주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근래에 이제 이슬람 이제 극단주의 원리주의가 좀 이제 힘을 얻고 있고 또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뭐예요? 이제 그 이슬람 종말론으로 인해 가지고 온건주의에서 이제 그 극단주의, 원리주의로 상당 부분 옮겨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흐름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유대와 기독교의 이제 탄압을 가할 핵심 세력들이 이러한 또 세력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동 내 질서 개편에서 또한 어떠한 세력이 이 중에 어떠한 세력들이 무장 단체들이 적그리스도 세력을 뒷받침하는 주도 세력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어도 관심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무장단체들의 이름은 다 이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대략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그리고 이제 특히 IS는 지금 시리아 내전을 통해서 상당 부분 14년, 15년 상당 부분 또 힘을 얻다가 지금은 또 많이 힘이 좀 많이 없어졌는데 또 이러한 세력들이 또 다시 부상할 가능성도 있는 점을 또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무장 세력들, 중동의 무장 세력들이 또 합법적 단체 내지는 나라까지 건설할 계획을 단순한 무장 어떤 테러 세력들이 아니라 이제 합법적 단체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과정에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아까 헤즈볼라라든가 또 하마스라든가 이런 세력들 연대를 통해서 이제 정치권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 왜냐면은 극렬 세력이기 때문에 연대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연대를 통해 들어간 다음에 이제 뭐예요? 내부 세력을 타도하고 그렇죠. 그들이 이제 그 다른 것보다 내부 세력의 정적들을 제거하고 그래서 이제 극렬 세력의 주도권을 쟁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통진당 같은 경우 그러한 여러 가지 당이 되기 전에 여러 가지 하나의 아로 세력이라든가 이런 세력들이었잖아요. 지하 조직이었잖아요. 지하 조직이 이제 그 우리나라 노동당이라든가 이렇게 민주노동당이라든가 이렇게 그 내부 세력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의 연대를 통해서 내부 세력을 타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합법적으로 뭐 비례대표제로 이렇게 국회의원이 된다던가 하는 이러한 이제 그러한 그 길을 이렇게 밟고 있다. 이게 무장 테러 단체들도 단순한 테러 단체가 아니라 이렇게 연대를 통해서 정치권에 들어가서 이러한 어떤 주도권을 쟁취를 하기도 하고 또 아까 방금 헤즈볼라라든가 하마스라든가 그 그러니까 민중들 또 이제 이러한 세력들을 민간 세력 사람들을 이렇게 대한 어떤 시책 등을 잘 이렇게 그 포퓰리즘에 의해서 잘 펼쳐가지고 또 외부 이란이라든가 외부 자금을 통해서 가지고 와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또 이런 무장 세력들이 단순한 무장 세력이 아니라 합법적 정치적 단체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초반에 살펴봤지만 러시아라든가 이렇게 그 중공이라든가 이런 그 세력들이 이렇게 반 서방 정책의 하나의 또 그 저기로 지렛대로 그 하나의 그로 지원도 하면서 이용하고 있다,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테러 단체로 지정도 하지 않고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